공하승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책이 지난 20여 년 동안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대학교 학부에서부터 소방학을 전공했으며 까다롭기로 유명한 해외에서 소방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소방설비 산업기사 검토위원도 역임하였고 서울의 소방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소방설비 산업기사 특강반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설비 산업기사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함정에 빠지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소방설비 산업기사 시험 단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100%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비교표, 찾아보기까지 꼼꼼하게 수록하여서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최단기간으로 단축시켜 드리겠습니다. 각 출판사마다 풀이가 다를 때에는 저 공하승 교수 책을 보십시오. 명쾌한 정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수많은 합격 수기를 볼 때 저도 항상 새 힘을 얻곤 합니다. 그리고 암기하기 힘든 부분들은 기억법을 적용해서 보다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책을 자세하게 써놓았어도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책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비추기만 하면 카카오톡 채팅으로 저에게 바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소방만을 연구하고 공부하였습니다. 그 노하우를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저 공하승 교수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도 이번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하승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책이 지난 20여 년 동안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부터 소방학을 전공했으며 까다롭기로 유명한 해외에서 소방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소방설비기사 검토위원도 역임하였고 서울에 있는 소방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소방설비기사 특강반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설비기사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수험생들이 함정에 빠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소방설비기사 시험 단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100%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용어 해설에서부터 비교표, 찾아보기까지 꼼꼼하게 수록하여서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드리겠습니다. 각 출판사마다 풀이가 다를 때에는 저 공하승 교수 책을 보십시오. 명쾌한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합격 수기를 볼 때 저도 항상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학생 강민우입니다. 허수진입니다. 직장인 임수란입니다. 소방설비기사 필기 평균 76.4점으로 실기는 70점으로 필기 평균 73.75점으로 실기는 71점으로 필기 일주일 공부해서 67점으로 합격했고 실기는 2주일 공부해서 63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암기를 잘 못하는데 한 번에 암기되는 기억법이 있어 쉽게 공부할 수 있었고 저는 이 책으로 기출문제를 빠르게 반복하여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을까 할 정도로 해설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용어 설명까지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20여 년 동안 베스트셀러인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 이 책 한 권만 보면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충분할 거라 생각해요. 합격하실 겁니다. 그리고 암기하기 힘든 부분들은 기억법을 적용해서 한두 번 읽으면 아주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책을 자세히 써놓았어도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책 표지의 QR코드를 비추기만 하면 카카오톡 채팅으로 저에게 바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소방만을 공부하고 연구한 그 노하우를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저 공하승 교수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도 이번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고맙습니다.
공하승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책이 지난 20여 년 동안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부터 소방학을 전공했으며 까다롭기로 유명한 해외에서 소방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소방설비기사 검토위원도 역임하였고 서울에 있는 소방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소방설비기사 특강반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설비기사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수험생들이 함정에 빠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소방설비기사 시험 단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100%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용어 해설에서부터 비교표, 찾아보기까지 꼼꼼하게 수록하여서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드리겠습니다. 각 출판사마다 풀이가 다를 때에는 저 공하승 교수 책을 보십시오. 명쾌한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합격 수기를 볼 때 저도 항상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학생 김동현, 직장인 임수란입니다. 소방설비 기사 필기 평균 83.75점으로 78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실기는 77점으로 91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각 문제마다 유사 문제가 표시되어 있어서 최단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책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암기하기 힘든 부분들은 기억법을 적용해서 한두 번 읽으면 아주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책을 자세히 써놓았어도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책 표지의 QR코드를 비추기만 하면 카카오톡 채팅으로 저에게 바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소방만을 공부하고 연구한 그 노하우를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저 공하승 교수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도 이번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이번에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하승 교수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부터 소방학을 전공했으며 한국에서는 보통 5분의 교수진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하지만 30여 명의 교수진이 논문 심사를 해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해외에서 소방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것도 만점으로 패스를 하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책에 수록된 요점 노트를 한자 한자 정리해 가면서 밤새워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기출문제가 곧 다시 출제되는 적중 예상 문제임을 알기 때문에 이 책에는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이 책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자세한 해설을 통해 여러분들께 만족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책을 쓸 때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해설을 하다 보니까 결벽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완벽주의자,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책에서만큼은 절대 양보를 하지 않고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도록 완벽하게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이나 소방시설 관리사 책을 집필해 왔기 때문에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자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혼동스러워하는 부분들, 방대한 분량에 대한 부담감 등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억하기 쉬운 암기법, 100% 상세한 해설, 그리고 찾아보기, 용어 해설까지 꼼꼼하게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책을 보시는 분들은 각 출판사마다 풀이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는 저 공하승 교수의 책을 보십시오. 명쾌한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책을 자세하게 써놓았어도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사 분야 최초로 카카오톡 채팅을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책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저 공하승 교수에게 바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소방만을 공부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두고 소방 전문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지식을 이 책에 끌어모아 모두 한 곳에 담았습니다. 저 공화성 교수의 책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이번에 반드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화성 교수입니다. 저는 소방공무원 출제위원을 다년간 역임하면서 시험 출제를 해왔기 때문에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어떻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이 어떤 내용에서 함정에 빠지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험생들이 시험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도록 다양한 문제들을 출제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소방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서도 만점으로 패스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KBS라든지 MBC, JTBC, YTN 등 언론 방송 등에 2000여 회나 출연하면서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승민입니다. 다른 책 사서 풀어봤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이런 책 기다렸는데 이제야 나왔네요. 법규 과목이지만 그림이 많아서 이해하면서 암기하기가 진짜 수월해요. 진짜 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주혜입니다. 소방공무원 출제위원답게 군더더기 없이 중요한 사항들은 진한 글씨로 해설이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또한 혼동되는 용어들까지 잘 구분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유사한 기출문제를 각 문제마다 표시하여 문제의 응용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글씨가 큼직큼직한 게 책이 아주 잘 넘어가서 좋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소방 자격증 분야에서 굳건히 1위를 지켜온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혼동되는 사항은 표로 비교 정리를 해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해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둘째, 이 책에는 쉽게 기억되는 암기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소방관계 법규는 암기할 사항이 참 많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기법을 수록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드리겠습니다. 셋째, 중요한 내용은 다시 반복돼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보는 눈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책은 기출문제의 해설을 100% 자세하게 수록해서 유사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꼭 맞출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자세하게 써놓았어도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땐 손쉽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 공화성 교수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참, 무료 강의도 있으니까요. 강의를 통해서 저 공화성 교수를 직접 만나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번에 반드시 합격하여서 대한민국의 멋진 소방관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학생 형민혁입니다. 대학생 서영준입니다. 대학생 김근호입니다. 대학생 조유경입니다. 대학생 김두공입니다. 저는 공화성 교수님 소방안전관리자 책을 통하여 저는 공화성 교수님 책으로 공화성 교수님 교재로 공화성 교수님 책으로 공화성 교수님 책으로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80점으로 82점으로 78점으로 82점으로 80점을 합격했습니다. 양지 파인 리조트에서 전기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장훈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84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소방안전은 교재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어 합격이 수월했습니다. 기출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사 문제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문제의 응용력을 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 책에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암기법이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별표 개수로 표시되어 있어 합격이 쉬웠습니다.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합격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깔끔한 글씨체와 필수 암기 내용을 외우기 쉽게 정리해 놓아서 만족도는 아주 굿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화성 교수입니다. 어떤 책 고르실지 고민 많이 되시죠? 기출 문제가 곧 자주 출제되는 적중 예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려 10만 원이 넘는 상세하게 강의한 최근 5개년 기출문제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소방을 기초부터 제대로 배운 사람이 쉽고 자세하게 책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부터 소방을 공부했고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는 톨스토이와 혁명가 레닌이 공부한 타잔연방대학교에서 소방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5분의 교수님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하는데 러시아는 무려 40여 명의 교수진이 논문 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는 그 러시아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서 만점을 획득했습니다. 저는 또한 KBS, MBC, SBS, JTBC, 조선일보 등 수많은 언론과 방송에서도 소방 관련 분야로 500여 회 인터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책은 소방설비 기사 분야에서도 무려 20여 년 동안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방안전관리자 출제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 초빙 교수도 역임했고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강의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어떤 문제에서 혼란을 겪고 어떤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는지 또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많은 관련된 문제와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여 독자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최대한 원본과 비슷하게 복원하였습니다. 기출문제 복원 수준이 다릅니다. 다른 책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암기하기 힘든 내용도 많이 있는데 암기하기 힘든 내용들은 이 책에 기억법이 있습니다. 한두 번만 읽으면 쉽게 암기될 수 있는 기억법을 통해서 보다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합격 수기가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책을 써놓았어도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쉽고 간편하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소방만을 공부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 20년의 노하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저 공하선 교수와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한 번에 바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20여 년간 소방 분야에서 1위를 한 베스트셀러 저자인 공하선 교수님의 책이라서 믿고 구매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재 해설이 자세하지 않으면 공부할 때 어려운데 이 책은 해설이 자세하고 가독성도 좋아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업을 하시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교재는 원리부터 실물까지 보여주면서 5개년 기출문제 강의까지 보여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 정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이 다른 책보다 글자도 크고 공부하기에 편해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이외에도 합격 수기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공하선 교수입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2급 전용책으로 공부해야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2급 전용책인 이 책을 구입하시면 정말 상세하게 강의한 5개년 기출문제 강의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무료 강의이지만 실제 소방 장비를 보여주면서 기초부터 원리까지 설명하면서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왕초보자도 바로 이해가 됩니다. 책 선택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자를 보시면 이 책이 좋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소방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서도 만점으로 패스를 하였습니다. 20여 년 동안 소방만을 공부하고 연구하여 소방설비 자격증 분야에서 무려 20여 년 동안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출판사를 보아도 이 책을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성한당은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자격증 분야에서 약 50년 동안이나 책을 편찬해 왔습니다. 특히 소방 분야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고르실 때 기출문제를 보십시오. 기출문제가 많아야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곧 다시 출제되는 적중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기출문제를 정말 꼼꼼히 실었습니다. 이 책은 암기하기 힘든 부분은 기억법을 적용해서 보다 암기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심지어 기출 문제마다 유사 문제를 표시해 놓아서 응용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궁금한 사항은 쉽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 책과 무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화승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잠시 쉬면서 소방안전관리자 3급 공부를 시작했는데 소방 관련해서 방송에서 자주 나오시는 분이 지으신 책이라 믿고 구입했어요. 문제 해설이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편했습니다. 다른 책 사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된 책을 만난 것 같아요. 얇지도 않고 책이 잘 넘어가요. 너무 좋아요. 저희 부부는 이번에 소방안전관리자 3급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장차 건물을 구입해서 직접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화승 교수입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 한 번에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만 구입하시면 저 공화승 교수가 직접 아주 상세하게 강의한 5개년 기출문제 강의를 무료로 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이 책은 혼동되는 사항은 표로 정리해서 실제 시험 때 혼동하지 않고 구분이 확실히 되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실제 소방 장비까지 보여주면서 기초부터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왕초보자라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또한 해설이 정말 친절하고 착합니다. 문제의 지문이 어떻게 틀렸는지 해설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고 정답이 바로바로 보이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공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씩 3일 동안 강습을 받는 것은 무척 따분하고 힘드실 텐데 이 책은 한국소방안전은 교재 페이지까지 꼼꼼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시험에 나오지만 암기하기 힘든 내용은 공화승 기억법을 적용해서 한 번에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도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쉽게 공화승 교수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공화승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는 건축 설계 내용을 시공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CAD 및 건축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건축 설계에서 의도하는 바를 시각화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건축 계획 설계 도면, 기본 설계 도면, 실시 설계 도면 등 건축 설계 도서를 CAD 작업을 통해 작성할 수 있는 기술 인력입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타 오토캐드 자격증으로는 오토데스크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ACU, ACP라고 하는 CAD 운용 능력 자격이 있습니다. 국제 인증 자격으로 건축 도면에 대한 지식과는 관계없이 오토캐드의 운영 능력과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또 다른 CAT라고 하는 시험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자격의 유형은 민간기술 자격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도면과는 관계가 없는 시험으로 삼각법에 의한 기초도면을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초도면을 작성을 하는데 제시된 문제를 그대로 동일하게 똑같이 작성하는 시험이 됩니다. 하지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술자격 시험입니다. 다른 앞서 말한 ACU, CAT 종목과는 다르게 건축 도면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제시된 주택을 평면도를 해석을 해서 주어진 조건의 단면도와 인면도를 수검자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기능사 등급으로 누구나 취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비전공자가 건축 및 실내건축 분야로 입문하면서 준비하는 대표적인 자격증으로 설계사무소, 건설 시공사, 감리사,
실내 건축 공사업, 조경회사, 건축 설비 등 건축과 관련된 도면을 이해하고 작성 능력을 갖춘 기술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수입은 기업 유형과 업무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에 약 2,300만에서 2,400만 원 내외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기술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자격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기능사 등급이긴 하지만 건축 계획, 구조, 재료 교과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도면 작성 능력을 겸비해야 하는 시험으로 다른 기능사 종목하고 비교했을 때 한 단계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선호하는 자격으로 취업이 잘 되는 편입니다. 국가기술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필기시험은 교재와 동영상 강좌를 통해 각 교과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5개년 분량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종 시험만 합격하면 그만이다라고 해서 기출문제와 답만 암기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향후 산업기사, 기사 등급까지 고려한다면 각 교과의 내용을 성실히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기사, 기사 문제도 기능사 문제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표준형 벽돌 크기를 묻는 문제가 기능사 등급에서도 나오고 산업기사, 기사 종목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개인 능력의 편차가 크나 실기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무료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고 학습하신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출제 비중이 높은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총 60문제로 구조와 재료 교과목만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을 학습을 좀 성실히 하신다면 합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기, 실기 모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먼저 필기는 시험 시간 60분에 문제 60문항을 풀어서 36개 이상 맞추시면 합격합니다. 시행은 연 4회 1년에 4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시험 시간 4시간 10분 동안 제시된 평면도를 보고 단면도와 인면도를 CAD를 사용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만 채점 대상에 포함이 되고 미완성됐을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또한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필기 합격 후 실기시험은 2년 동안 계속해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취득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건설 분야 기술 자격은 건설회사의 사업 규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건설사는 공사 규모에 맞는 기술 인력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기능사급의 인력만 있어도 안 되고 기사급의 인력만 있어도 안 됩니다. 기술 자격의 등급과 상관없이 기술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소 전문 건설사의 경우에는 현장 시공의 기능 인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능사 종목이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의 시장 수요는 하위 등급인 기능사가 오히려 가장 많고 기사, 산업기사 순으로 채용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또 조사가 되었습니다. 건설 분야, 설계 분야 모두 다 매력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와 더불어 실내건축 기능사도 기출문제라든가 실기시험 준비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올려놨습니다. 요 하단에 보시면은 주소가 있는데 이 블로그 방문해서 필요한 내용을 좀 검색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 실내건축, 인테리어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중고 일원인 기업뿐만 아니라 성인교육 분야 일원인 기업 사이버 대학에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정리뿐만 아니라 출제 기준에 적합한 문제들을 함께 출제해 놓았습니다.
꼭 학교 가세요. 저는 10여 년간 온라인 교육 분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황의종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로 온라인 교육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오프라인 교육의 대체제가 아닌 하나의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들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오프라인 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려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닝 운영에 대한 역량을 기르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이러닝 운영 관리사 자격이 생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활동이 그러하듯이 이러닝 운영도 PDCA, 즉 플랜, 두, 체크, 액션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본 자격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시려면 지금 공부하는 영역이 계획 부분인지, 운영 부분인지, 관리 부분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 관리 시스템의 경우 이러닝 운영 계획에도 들어가 있지만 활동 지원과 운영 관리에도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서로 구분하기보다는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각 프로세스별 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이러닝은 한 번씩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실 겁니다.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 운영 프로세스별 활동 부분, 각 서비스의 역할 부분, 담당자 역할 부분 등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이 책은 핵심 요점 정리뿐만 아니라 출제 기준에 적합한 문제들을 함께 출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진행하실 때 핵심 정리에 대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실력 검증 문제를 통하여 자신이 틀린 문제에 대한 정답을 확실히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네, 다른 자격도 유사하겠지만 이러닝 운영관리사 자격은 해당 분야의 취업 및 진학 시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집합교육과 다르게 온라인 교육은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학습하기 전, 중,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나 관련 시스템, 콘텐츠 등에 대한 지식을 일반적으로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학습을 해보았지만 서비스를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닝 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관련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취업이 쉬울 것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 많은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교육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닝 운영에 대한 니즈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초중고 이러닝 기업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 분야 이러닝 기업, 사이버 대학에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오프라인 교육을 하던 교육기관들이 이러닝으로 교육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일반 서비스 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역량을 교육 사업으로 진행해 보려는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자격증 도전을 통하여 이러닝 운영 역량 성장뿐 아니라 앞으로 교육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이러닝 운영관리사는 이러닝 분야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시행하는 이러닝 운영관리사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 꼭 학교 가세요. 감사합니다. 초봉은 한 부터 시작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연봉도 충분히 가능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2025년까지 데이터 시장에 을 지원하고 일단 필기부터 처음이시더라도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R 프로그래밍으로 시작하기의 저자 김민지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작년에 제가 이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랑 빅데이터 공부 방법이라든지 또는 중요성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후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과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 책을 집필하게 되면서 좀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인터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 분석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어떤 베네핏을 가져가고 또 많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란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획, 그리고 수집과 저장, 그리고 분석, 시각화까지 수행할 수 있는 좀 그런 실무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작년부터 시행된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빅데이터 관련된 자격증은 굉장히 다양한 자격증이 있어요. 특히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빅데이터 분석기사, 그리고 ADSP, ADP, 그리고 SQLD, SQLP, 그리고 DASP, DAP 이렇게 총 7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은 기사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기사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기술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이런 순서로 자격증의 좀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사는 여기서 딱 중간 정도의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간 정도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냐면 공학적 기술 이론을 가지고 좀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학사 4년 정도는 했다라고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신 기사 자격증은 정보처리 기사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급의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ADSP, ADP는 조금 더 빅데이터 분석에 포커싱을 둔 자격증이고 SQLD, SQLP는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SQL 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루는 게 데이터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특화를 둔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DASP, DAP는 데이터 아키텍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분야에 계신 분들도 많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2개씩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난이도의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DSP, ADP에서 ADP가 조금 더 어려운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사회조사 분석사 등도 있는데요. 사실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준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자격증에 대해서 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링크 첨부해 드릴 테니까 가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갈수록 대두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꼭 IT 직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금융이나 마케팅 또는 제품 개발, 의료, 복지, 서비스 분야 등 기업 내에서 데이터 관련 업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나 취업이 가능합니다. 사실 데이터 직군에 다양한 포지션이 있고 조직마다 요구하는 역량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 굵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 수집하는 것부터 저장, 처리 이런 좀 기술적인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직무이고요.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조금 더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좀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직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데이터 분석가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그 두 직무도 완벽하게 분리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조금 더 머신러닝이라든지 AI 알고리즘에 대한 역량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시장 또한 갈수록 밝아지고 있는 현황인데요. 최근 정부가 2025년까지 데이터 시장에 43조 원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9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치적인 표현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채용 사이트에서 데이터 관련된 직무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이 취업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러분들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다른 IT 직군보다 빅데이터 분석가들에게 좀 비교적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굳이 석박사를 찾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격증을 기반으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취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시장이나 비전, 전망은 점점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기업이나 스펙 등 개별적인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딱 얼마다 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봉은 한 4천부터 시작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직종보다는 초봉이 세기 때문에 4천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차가 쌓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기술 역량이 높아지다 보면 연봉 1억도 충분히 가능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는 굉장히 많은 이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든지 통계,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등 아마 비전공자이시거나 또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시면 초반에 지쳐버리시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먼저 학습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굵게 여러분들이 좀 흐름을 잡으시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위주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다 보면 그리고 또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몇 번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학습해야 할지 감이 아마 잡히시고 충분히 처음이시더라도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실기는 필기랑은 조금 다른 게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시험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즉 코드를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좀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기도 필기와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필기부터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잘 잡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똑똑한 종도 아닌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이 한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연령, 상황, 지식 수준을 다 떠나서 지금 빅데이터를 공부하기 위해 시도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사회의 변화를 잘 인지하시고 그에 맞는 최적화된 공부를 잘 선택하신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길에 많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뿐만 아니라 강의, 커뮤니티 등으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필요하신 것들을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저랑 열심히 힘내서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SFJ 아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없다? 아니 있다? 제주도 조명을 모두 LED로 교체하기 그렇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남에서 전기공사 업체인 소망ENC를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며 직접 전기공사 시공도 하고 있고 전기 분야 베스트셀러인 김기사의 이쉬운 전기 저자 김명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 반영되기에 따라 김기사의 이쉬운 전기의 개정판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인 제가 직접 이 책을 소개시키고자 인터뷰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공사 기술자로서 직접 전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전기신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을 촬영, 발행해서 현재는 방송 중에 있고, 올해는 전기 자격증 교재 감수,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설비 잡지에 전기 관련 글을 집필하여 기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올해 40이 되었는데 인생 제2의 직업으로 전기기술사를 선택한 만큼 이 분야에서의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기술사 자격증을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30대 초중반까지는 일반적인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적성에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2의 직업으로 괜찮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아버지께서 30년 넘게 전기기술자의 삶을 살아오신 것이 보이더군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직업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사무직보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다양한 환경과 사람을 만나 일하는 것이 적성에 맞겠다 싶어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 전기기술을 배우면서 전기공사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기는 이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의 많은 부분을 직접 배우고 익히면서 전기에 대한 재미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지금은 현재 제 인생의 신의 한 수라고 느낄 만큼 만족도 있는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교 초년생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야간 알바인데 시급 10,000원으로 5시간만 일하면 50,000원을 준다는 어떤 알바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이제 전기공사인 줄은 몰랐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지하철역이었고 공사 시간이 5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운행 시간 중에는 공사를 할 수 없었고 막차가 끊기고 나서 첫 차가 다니는 시간 동안 공사를 하는 건데, 지하철역에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그 에어컨을 위한 전기선을 끌어오는 공사였습니다. 근데 이 알바가 그만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단은 사람들이 잠들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심야에 5시간 동안 빠릿빠릿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몸이 매우 피곤하였고, 지금은 지하철역마다 공기청정기가 많이 달려있지만은 당시에는 공기청정기도 없는 지하에 밀폐되는 공간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먼지도 마시고 일을 하다 보니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심리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때 제가 일했던 역이 이제 사당역이었는데 역이 작지 않다 보니까 뭔가 옮기고 다니고 이러는 데서도 되게 피곤하고, 사다리 올라가 본 적도 없는데 사다리 올라가서 이렇게 케이블 같은 거 무거운 거 끌고 다니고 정말 힘들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젊은 패기에 돈 5만 원에 이렇게 혹해서 하긴 했는데 3일 정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골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편견은 전기공사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후 이제 아버지랑 여기저기 현장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힘든 일도 있고, 분명한 거는 이 전기공사라는 거는 하는 과정 중에는 잘 모르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보람차다. 그래서 지금도 지하철 사당역을 이용할 때마다 그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면은 내가 이 역 어디에선가 전선을 끄는 걸 통해서 이렇게 에어컨을 가동시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전기 기술자들이 가장 조심히 해야 될 게 아무래도 전기가 내 몸으로 흐르는 감전사고가 가장 무섭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전기 기술자라는 직업이 위험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감전사고가 나면은 제 아무리 전기 기술자라 해도 매우 위험한 것은 사실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은 전기가 살아있나 죽어있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전기 작업을 할 때는 원래는 전기를 죽이고, 즉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주변에 보조인을 한 명 둬서 만약에 대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단순히 감전뿐만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전기에서는 합성 같은 사고로 인해 또 다른 사고를 만들 수 있어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고,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전날 음주를 과도하게 했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에 좀 작업하기 힘들다 싶으면 과감하게 안 하는 그런 것, 즉 전기가 살아있다 죽어있다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은 작업할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 집중을 하고 꼼꼼하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자인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전기 교재들과 차별화가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전공 문과 출신으로서 전기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소위 멘붕이 왔었습니다. 전기 자격증 교재를 보고 복잡한 수식과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 그리고 단어들. 그래서 제가 처음 책을 쓸 때는 최대한 이런 기존 전기 자격증 교재들과 차별화를 두자는 생각에 가능한 수식은 쉽게 쓰고 실제 사진과 그리고 현실에 맞는 이미지 그리고 단어도 쉽게 풀어 쓰는 등의 노력을 한 것이 이 책의 인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제가 호기심이 많은 편인데 제가 가진 전기에 대한 호기심을 직접 책을 통해서 풀어가게 구성을 하였고 책 자체를 풀칼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편집한 것도 책의 인기의 한 원인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 김기사의 쉬운 전기를 통해 이미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독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책이 발간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고 구매를 하신 많은 분들이 입소문으로 이 책이 괜찮다는 소문을 내줘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 벤치질을 잘하냐 뭐 아니면 기가 막히게 배선을 잘하냐 이런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장에서 일 잘하는 기술자는 고객과 소통을 잘하는 기술자라고 봐요. 이게 조금 생뚱맞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카페를 열렸는데 카페의 조명을 어떻게 달고 콘센트를 어떻게 달고 어떤 것이 이 카페에 어울리냐 이런 것을 고객들과 잘 소통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그 어떤 카페의 모양과 가장 근접하게 만드는 기술자가 가장 실력 있는 기술자죠. 내가 벤치질을 누구보다 잘해, 내가 기가 막히게 배선만큼은 잘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해도 고객 입장에서는 그걸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알아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 같은 이제 기술자들이 좀 나이가 많으시고 또 이쪽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통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하다못해 이 곤조라 그러죠. 일본말로 근성이라는 걸 부리면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는 식으로 하면서 본인 뜻대로 일을 하다가는 고객과 소통이 안 돼서 이로 인해서 좀 불편해지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보곤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고객이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잘 설명도 해주고 또 더 좋은 방향도 제시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능력. 근데 이건 비단 전기 기술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 같아요. 결국에는 뭐 정치인들도 소통을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모든 직업에서 소통을 잘하는 거고 전기 기술자 역시도 내가 벽 보고 콘센트 달고 조명 다는 그런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 보고 대화를 할 줄 아는 그런 기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카테고리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이 전기라는 게 정말 다양한 범위 분야가 있고 굉장히 분야가 많고 그쪽에 전문가들도 각기 다르는데 건물 이렇게 안에 뭐 콘센트나 조명 이런 거 다루는 사람들도 있고 말 그대로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송전탑을 다니는 전선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들 똑같은 전기 기술자라고 하지만은 세부 분야에서는 다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자신의 세부 분야에서는 전문가더라도 이 전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건물 내부의 전기공사 같은 걸 많이 해서 이런 것 쪽으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것이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지만은 저보고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봇대의 전선을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할 줄을 몰라요. 거꾸로 전봇대나 송전탑에 올라다니신 분들한테 집안에 전기가 누전이 됐으니까 누전 잡아봐라 그러면은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전기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라 그러면은 쉽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떤 분야는 잘 할 수 있다 이런 세부 분야를 정해서 그쪽으로 쭉 파시면은 그쪽의 전문가가 되고 또 거의 못지않는 이런 보상 같은 것도 잘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저는 비전공 문과 출신으로서 전기를 처음 접할 때는 우리나라 전기의 전압이 220V다 이런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에 대해 하나하나 쉽게 가르쳐주는 교재가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또 전기라는 것이 분야가 엄청 광범위합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송배전, 내선, 수변전, 전기공사 이런 것을 백화점처럼 다양하게 다루는 책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공부해서 쓰게 되었고 전기라고 하는 큰 숲을 보기 위해 읽을 만한 책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공사 현장만 봐서는 자격증 없이도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사실 적지는 않죠. 그분들은 이제 어깨 너머로 배웠거나 아니면은 사수가 있어서 사수를 통해서 배웠거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기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기 이론을 알게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게 자기가 하는 일 말고 다른 일로 이렇게 좀 더 일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응용하는 데에 그 이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론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든 안 따든 일단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은 본인의 있던 전기 이 바닥에서 일을 할 때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엄밀히 말하면은 전기공사 기술자도 법적으로 경력 수첩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 경력 수첩을 발급받는 방법이 자격증 취득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기공사 기술자로 경력 수첩까지 취득하고 나면은 이렇게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렇다 해서 처음부터 너무 난이도 있는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자격증이 아니라 그래도 좀 취득하기 쉬운 기능사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이제 현업에서 일하다 보면은 더 상위 자격증을 노릴 수 있고, 또 이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시공 업무가 아닌 그 전기안전관리자 같은 거에 선임을 걸어서 어떤 전기실 같은 데서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자신이 더 할 의지가 있으면 그 위에 자격증인 기능장이나 기술사 이런 것도 노려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커리어 관리나 아니면은 더 많은 역량 이런 것을 수행할 때 그런 자격증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아요. 저희도 저번에 코엑스 공사 왔을 때 보면은 모든 자격증이 보고 사본 다 제출하겠어요. 저랑 아버지 거.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좀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에서는 다 요구를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한다 이러면은 그냥 싼 데 맡기고 막 이러니까. 근데 사실 또 그 시장도 작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런 시장이 더 커요. 세금도 안 떼고 그냥 공사하는 되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만 다니시는 분들은 자격증 없어도 먹고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역으로 말하면 그 테두리 안에서만 도시는 거지, 자기가 뭐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바로 예를 들면 아파트 추가로 인테리어 했다가 그래도 야 우리가 뭐 코엑스 같은 데도 전기공사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코엑스는 뭐 공사하기도 전에 일단 서류 검토 같은 거 다 할 때 낼 게 없다 그러면은 바로 빠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결국에는 확장성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그런 것이 뚫리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은 있으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디 가서 제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부르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제가 하고 있는 전기공사 일을 신뢰를 갖고 이렇게 맡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책 덕분에 강의나 도서 감수, 컨설팅 등의 제안들도 많이 들어와서 본업인 전기공사 일 외에도 부수익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전기와 관련된 저를 믿고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 스스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면서 전기를 더 알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발전된 전기 전문가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된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책의 초판이 발간되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전기 규정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기 규정과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초판이 발간되고 1년도 안 돼서 바로 개정판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개정판 작업을 시작할 때는 초판을 쓸 때 심정 그대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대해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아직 이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구자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 책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처음 구상한 대로 최신 규정도 잘 담고 예전보다 쉽게 풀어내서 꾸준히 현재까지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랑 전자랑 비슷한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뭐 헷갈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전기과나 정자과가 뭐가 다른다 뭐 이런 것을 바로 설명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전기, 전자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뭐 이쪽으로서는 공통점인 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 전부 다 이쪽에 관련됩니다. 전기 쪽에 한국전력, 그리고 전자 쪽에 삼성전자, 모두 이제 공기업과 사기업의 최고봉에 위치한 회사라는 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어떤 이 전기와 전자의 차이가 있냐면, 전기는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다루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뭐 송배전을 통해 각각의 집 아니면 공장 이런 데를 전기를 공급해서 이 에너지를 뭐 열 에너지로 전환하면은 난로를 켤 수 있고, 빛 에너지를 전환하면 조명을 켤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다루려고 하면은 전자라는 것은 시그널을 다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그널이나 신호라고 해갖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안에 전자기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하면은 어떻게 반응하고 뭐 이런 것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이제 전자인 거고,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자를 다루는 사람이 실수로 이렇게 감전이 됐다 그러면은 욕을 한번 한다 합니다. 쉐 하면서 따끔거리네 하는데, 전기를 다루는 사람이 실수로 감전이 되면은 그냥 말없이 구급차에 실려 나온다 이러면서, 전기는 강전, 전자는 약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전자는 굉장히 이제 약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감전이 된다 해도 그렇게 크게 위험한 상황 없지만은, 전기는 뭐 사람 목숨도 뺏어갈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 일이라는 건 좀 되게 투박한 일들이 많아요. 막 굵은 케이블도 만지기도 하고, 실제로 저 몸은 이렇지만 팔에 근육이 괜히 많이 붙은 게 전기 작업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팔 근육 운동이 많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전자는 되게 섬세해서 굉장히 작은 전자기판 같은 것을 다루고, 거기에 회로도 그려놓고 부품도 박아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성향이 굉장히 다르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전자에 비해서 전기가 직업적 수명이 훨씬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자 같은 경우는 매번 변하잖아요.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대중화가 될 거라 생각 못하고, 그때만 해도 폴더블폰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이랬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많이 쓰고, 또 그것도 계속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더 작고 더 튼튼하고, 그리고 더 뭐 배터리도 오래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술 발달이 돼서 일반인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반면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스위치 배선하면 스위치 배선이 계속 비슷하고,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않고, 거기에 있는 뭐 콘센트나 스위치 겉 모양 같은 게 좀 달라지고, 전기의 어떤 기본 원리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술을 한번 취득하고 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비슷한 선에서 조금씩만 바뀔 뿐 휙휙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업 수명이 깊어서 전기 기술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전기 꿈나무들을 위한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전기랑 거리가 먼 비전공 문과 출신들도 전기 기술자로 살 수 있고, 전기 기술자라는 직업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많이 알려져서 일반인들에게 직업 인식 같은 것도 새롭게 각인시키는데 주력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기 분야의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기술사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더 많은 기회가 다가오고 세상을 보는 눈도 더 넓어지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기 공부를 처음 접하게 되면 누구나 다 당혹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뒤돌아서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이 가득한 책, 김기사의 이 쉬운 전기를 많이 읽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블로그 김기사의 쉬운 전기에서도 전기에 대한 다양한 포스팅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들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